우리한테는 보배 같은 분입니다. 오늘 잘 좀 들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따 전화번호나 물어봐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꾸 물어봐가지고 뭔가 여기서 큰 보따리가 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실 걸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강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학산 구매이저 권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운동본부의 김근섭 이사장님, 그 다음에 배승철 사무국장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산림청 산하에 한국임업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그루메이저고요. 전국에 42개 지역에 그루메이저가 있습니다. 그루메이저 산하에 여기에 있는 그루 경영체, 각 지역의 그루 경영체가 172개가 있습니다. 올해 13개 그루메이저가 선정이 됐는데 그 13개 지역 중에 전라북도는 익산하고 부안이 선정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이제 올해 이제 메이저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지원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5년 차가 돼가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또한 이 익산에서 물론 익산은 산림자원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산림자원. 저 선물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앞에 책자 가져가신 것 외에도 추가로 저도 드릴 분들한테 50%요? 너무 많은데요? 30%. 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25% 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25%? 25%? 이리 오세요. 오세요. 24% 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인데, 실은 이제 전하고 답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원을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공장이나 라데지가 좀 많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 24% 정도 되는 산림이지만 그 산림 자원에서 실은 활용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이게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와 연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지금 특히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공동화 현상이 지금 도시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익산뿐만 아닙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끼리 같이 합쳐가지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산림자원 쪽에 이제 하나의 꼭지가 되겠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요. 오늘 8시에 또 시험이 시작해서 제가 50분만 쓰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빨리 끝내되 또 엑기스만 또 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고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저 연락처 뒤에 팜플렛 뒤에 연락처가 명함이 다 붙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또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제가 다시 다 알아보고 또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목표와 인생뿐만 아니라 향, 물, 매트질, 다양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인터넷이다. 이런 수혜의 장점과 가치를 일제로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 산림청은 2014년 4월
이끌어낸 현장 밀착 지원 자식으로 공동체 중심 사회적 분야를 회사하는 사회 중심 지원 사업단이다. 지역 인재를 찾고 재미있는 정서를 키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선생님 일자리를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노력을 한다. 거기하여 지역사회 구제를 바라는 사회인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인 밀착 발전소는 주민 공동체에 관하는 기술가능한 밀착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획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인 그룹 인터뷰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역과 한국의 사회로 그 현장에서 사회의 인적 자원을 조성해서 지역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룹을 개발하고 조성하면서 창업, 경영에서 지원하기까지 사업자 전략을 함께 포함한 기업 활동입니다. 현장 발전에는 한마디로 그룹과 전문성을 가진 그룹으로 성장하기로 인사적으로 강화된 지점은 적극적으로 성장과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과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그룹에서 그룹의 재를 발굴 일상을 때 그룹의 재 성장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연결을 해주고 그룹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인 밀착 발전소에서는 그룹 프로젝트의 소수자 수val의 기준을 그룹 경영체를 발굴 일상합니다. 지역의 장점인 생활을 활용하여 거듭나는 구체적인 사회인 비즈니스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인 밀착 발전소는 앞으로도 많은 사회주민과 청소년, 전문가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 지원을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소수자 지역을 이용하며 소수자 청소년은 같이 시장과 사회주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소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소속을 통해 새로운 도전하는 소속과 사회적 비즈니스들의 사회의 밀착 발전소가 함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서부터 질의응답인데요. 질의응답은 좀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책자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네, 이 책자하고 이 지금 파워포인트 내용하고 비슷하니까요. 또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영상 3분짜리 영상인데요. 그루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혹시 그루가 무슨 뜻일까요? 네? 네. 나무 저희를 한 그루 들고 올 때 나무에 그루가 맞고요. 저 선생님 잠깐 나오실래요? 이 책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 안 계세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면 한 그루 두 그루처럼 나무의 기본이 되는 그 그루를 뜻을 따가지고 그루 경영체 그다음에 그루 매니저라고 이렇게 속칭을 했고요. 그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나와 있는 내용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계획체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특화된 자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창출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산림 일자리 발전소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창업할 때 대부분 어떤 중심이었어요?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혼자 이런 대부분 했잖아요. 같이 하는 것을 대부분 안 했을 거예요. 뭐 나무하고 같이 하면은 뭐 문제가 있다. 막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육성하고 하는 방식이 산림 일자리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 기관하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자리 발전소는 2018년도 4월달에 출범을 했고요. 현재 지금 5년차 들어가고 있고 올해 4월 29일 날, 4월 1일 날 5기 그룹 매니저가 이제 저도 이 자리에 이제 쓸 수 있게끔 됐고요. 올해 5월 초에 15차 세계 산림총회가 있었는데 그 산림총회는 저희가 이제 축구의 월드컵, 그다음에 올림픽하고 똑같은 그런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산림에 관련된 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총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몇십 년 후에는 보지는 못할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는 할 수는 이제 없을 것 같고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료로 대체할게요. 이건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산림청, 그 다음에 임업진흥원, 그 다음에 그룹경영체, 그 다음에 지자체 그룹 매니저가 있죠. 그룹 매니저 역할은 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중간에 있어서 보두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를 들어서 그룹경영체 지역 주민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자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해줘요.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함께 누군가는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지금 그룹 매니저입니다. 이게 좋겠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때요? 창업을 할 때 대부분 창업 교육부터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혼자가 아니고 2명, 3명, 4명, 5명 그래서 여럿이 5명 이상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게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갈 수 있게끔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이 제도예요. 그래서 뒤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돈도 주고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융자를 하던 예를 들어 신용 담보를 하던 돈을 주겠죠. 그 다음에 시설도 지원해 주겠죠. 그런 방식에서 변경된 게 저희들은 과거에 시설에서 사람 쪽으로 가던 것을 반대로 일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시설하고 그 다음에 자금은 다른 부처에서 많은 지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나 또는 그룹 매니저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훨씬 낫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룹 매니저는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그룹계획체 발굴하고 육성도 하고, 또 같이 고민도 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현장에서 계속 밀착해서 지원을 해드리죠. 일회성이 아니고 또 일종의 기간만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그룹계획체가 선발이 되면은 3년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끈끈하게 정이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42개 지역이 있고 5기가 13개 지역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라도나 전라남도 쪽이 한 10군데가 더 있는데요. 사고 지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여기에는 좀 빠진 지역이 좀 많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룹 매니저들도 단순하게 그냥 내가 그 지역에 활동가로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저도 이 자리에 쓰기 위해서 4월달, 5월달 2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이 그룹 계획체, 지역에 있는 그룹 계획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2달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식으로 산림자원,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이든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이든 어떻게 그것을 융합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구류계획체는 혼자가 아니에요. 경영체잖아요. 근데 경영체라고는 좀 거창하게 좀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기수별로 회원이시잖아요. 회원들이 뭐 5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좋아하는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또 친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친목 단체 또는 동아리 또 그룹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만나는 거 거기가 실은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이 조금씩 만들어진 게 경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영체인데 여기 지원 사업은 혼자가 아니고 5명 이상으로 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5명 이상이 일정 기간 동안 본인들이 준비하고 트레이닝 받고 그 다음에 견학도 가고 사업 모델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이런 형태로 갈 건지 우리 경영체는 그 중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라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주는 혼자 고민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해서 도와줄 거예요. 그런 자체가 전체 일관성 있게 하는 거고요. 제가 밑에 나와 있는 5인 이상 지역산림자원, 그 다음에 구류경영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산림자원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는 산림자원은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약 한 85종이 있습니다.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물류, 관상, 그 다음에 그 밖의 인산물. 여기 대표적인 게 그 밖의 인산물에는 익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석재잖아요. 사양산업이지만 전국에 2군데밖에 없잖아요. 유명한 데가. 포천하고 익산하고 화강하면 화강서고. 근데 실은 사양산업이거든요. 근데 그 사양산업을 지역에 있는 유유자원이잖아요. 유유자원을 좀 더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 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유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익산의 경우는 이제 석재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표시를 좀 해놨고요. 이와 같이 이제 한 85종의 산림자원이 있습니다. 이 산림자원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현재 그룹계획체 전국적으로 172개가 있는데 172개 중에 그룹계획체 사업 유형은 임산물이 33%. 임산물이라면 아까 뭐 약초라든지 이런 걸 가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 치유하는 거 아시죠? 체험하고 이쪽이 30%. 그 다음에 체험 관광 쪽으로 하는 게 16%. 그 다음에 목공, 목재 가공 이쪽이 한 19%. 기타가 한 2% 정도 되고요. 그룹계획체 전체 172개 중에서 법인화가 된 게 약 한 75개 정도가 돼 있고 그 75개 정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지정받은 게 한 12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룹계획체 지원 사업입니다. 그룹계획체 지원 사업은 저쪽 왼쪽에 써 있는 것처럼 10가지, 견학부터 파일럿까지 10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씩 키워드를 드릴게요. 견학은 뭐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 아이디어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 있고 사람 5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나 하고 싶어요. 신청서를 썼는데 선정이 됐어요. 하고 싶어요.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3년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저 견학부터 파일럿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견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을 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진짜 이게 사업성이 있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검증을 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자기 스스로가 검증을 했잖아요. 근데 견학은 내가 아이디어 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은 나보다 더 월등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아이디어를 했으면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레포팅을 해야 하잖아요. 그 자문이에요. 그 다음에 컨설팅이에요. 그 다음에 워크숍은 뭐냐면은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내 분야가 나는 꽃차야. 꽃차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나는 뭘 만들고 싶어. 뭘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밖에 있든 아니면 지역에 있든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장소, 그 다음에 전문가 다 비용 다 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그 정원관리사 자격 있죠. 자격증 취득하려면 교육받고 또 자격증 또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비즈니스 모델하고 맞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숲 체험, 숲 지도사, 그 다음에 치유 지도사 이런 경우 100만 원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100만 원 이하는 인당 100만 원까지는 100%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20%는 자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인당이니까 5분이 다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500만 원까지는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훈련 꼭 예를 들어서 뭐 치주사 이거 아니더라도 꽃차,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으셨던 교육들 또는 뭐 어디 뭐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살림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격을 나는 받고 싶어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창업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아까 법인화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경제 할 때 도장 만드는 비용 빼고는 다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등록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 있고 4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5개 경영체가 만났어요. 서로 다른 발굴이 됐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경영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같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지역 경영체에서 네트워크 또는 광역, 전라남북도가 우리하고 동일한 아이템을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트워크 또는 전국적으로 모이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네트워킹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은 말 그대로 법인 만들기 전이든 후든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어떻든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전체 다 컨설턴트 불러다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다시 어디 가서 탐방해도 되고 사이클은 돌아갑니다. 꼭 제가 1년 차에 다 받았는데 2년 차에도 다시 1년 차로 가서 또 받고 싶어요. 그럼 다시 가도 돼요. 다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이 창업이 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지금 뭐 앞에 있는 경영체들이 한 사례를 보니까 빠른 업체들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 좀 늦은 업체들은 1년 한 3개월 정도 안에 다들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뭐 교육만 받고 창업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뒤에 이제 그 홍보 마케팅 파일럿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익산이 대표적으로 한 게 뭐예요? 대표 고구마는 살림이 아니잖아요. 네? 버섯, 예. 버섯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공품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가공품을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어 보야 하잖아요. 그럼 시제품 만들 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법인이 돼 있으면은 로고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도 상표 등록도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CI 작업도 한번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패키징도 해야 하잖아요. 포장도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티커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만들었어요. 만드는 시제품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판로를 어디다 팔 건지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를 하려면 마케팅을 해야 하잖아요. 마케팅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 홍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뜨는 뭐 인터넷 쇼핑몰을 하든 아니면은 뭐 온라인 어디로 가든 아니면 우리가 여기 로컬푸드로 가든 뭐 이런 형태가 여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 비용까지도 같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메인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짧게 좀 했던 거고요. 궁금한 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한번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거의 책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사례집에도 있으니까 견학입니다. 견학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전통주, 도시락, 숲다이닝, 목공방, 대나무숲 이게 견학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멘토링인데요. 나는 어떻게 저 왼쪽에 보시면 산림 텃밭을 가지고 있는 유유 텃밭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혼자 하기에는 뭔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럼 전문가를 좀 불러야겠어요. 그럴 경우 이제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푸드를 뭔가 건강 푸드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들. 다음 워크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 실습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입니다. 자격은 꼭 국가 자격, 민간 자격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 자격 취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자격, 기술 교육도 필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자격 다 해당이 됩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고요. 프로그램 참여 중에서 우리 법인이 또 이제 경영체가 만들어졌는데 어디 박람회에 나가고 싶어요. 그 부분이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제 하시다가 경영체가 발굴이 돼가지고 법인이 됐어요. 법인이 됐는데 우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관련된 우리 상품하고 서비스예요. 또 자원이 필요해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 이제 활용하는 제도가 MOU입니다. MOU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밑에 우측에 밑에 보시면은 정읍 국유림관리소하고 A라는 협동조합하고 협력을 업무 협약이에요. 그 업무 협약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쪽에 나오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도 가능하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대신 임대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임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해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해주면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시민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런 경우는 국가에 있는 자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자원이 없어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케팅 말씀드렸죠. 네. 파일럿 말씀드렸죠. 파일럿의 기준 이게 시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제품의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시제품의 기준. 금액이 아니고 1,000개. 예? 1,000개요? 이게 상품에 따라 틀리죠. 상품하고 서비스에 따라 틀리지만 선생님 제가 이 책 가지고 계세요? 제가 드리는 책들은 다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괜찮은 책들이에요. 1,000개가 될 수 있고 10,000개가 될 수도 있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상품이나 서비스, 우리가 저희도 이제 서비스도 있고 상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제품에 따라서 또 소비자의 니즈나 아니면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0개가 시제품이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중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1,000개 시제품을 만들어 다 풀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게 테스트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아이템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계획체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20일 날 그룹 경영체 모집 공고가 났고요. 5월 20일 날 나서 앞서 얘기했던 전국의 13개 지역에 해당되는 경영체 모집이 되고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도 있어요. 두 개 다 넣어놨거든요. 또 넣는 이유는 이렇게 봐도 보시고 저렇게 봐도 보시라고 편한 대로 이렇게 보시라고 넣은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5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고가 됐고요. 사업 설명회, 이 사업 설명회 저는 이제 우리 운동본부하고 이제 후원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업 설명회는 6월 14일 날 2시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 이게 저는 기회가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사업 설명이라는 게 또 그 안에 있는 그룹 계획체가 뭐다, 그룹 매니저가 뭐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15일 전에 벌써 알고 있잖아요. 빨리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뭘 해야지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빨리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따로 6월 14일 이전에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6월 14일 날 2시에 어느 사이트에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유튜브로 하니까 그걸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낼 거고요. 접수는 공고는 그렇게 났지만 접수는 6월 16일에서 20일 일주일만 딱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집하고요. 그 일주일 동안 저기 할 때 저 써있는 빨간 글씨로 써있는 이메일로 온라인으로 접수만 받습니다. 오프라인 없습니다. 저한테도 주시면 안 돼요.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접수가 되잖아요.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가 있는데요.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신 예비 경영체들은 면접 심사를 이 기간 안에 보는데 면접 보러 저희들이 대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저희 지역으로 옵니다. 저희 지역으로 와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여기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심사위원들이 전국을 투어를 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심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면접을 보고 최종 선정은 7월 1일 날 최종 선정이 되겠죠. 선정 방법하고 선정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선정 기준은 밑에 있는 내용도 평가 지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기준으로 경영체가 실제로 산림자원의 활용에 연관성이 있는지, 활용 가능 자원인지, 그 다음에 그룹 경영체 구성원들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누구의 작품인지, 우리 기획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작품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역량이 있는 분들인지,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또 이게 아이디어가 지역사회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타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 건지. 근데 타 정부 지원 사업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이게 맞습니다, 아닙니다라는 것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면접 심사에서 아마 걸러질 거예요. 심사 평가 지표는 5가지 지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은
이 양식 있잖아요. 이 양식 뒤쪽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책에도 다 책에치를 한번 볼까요? 책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참여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이 참여 신청서에는 실제로 빨간 거 박스 있죠? 빨간 거 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체, 우리 예비 경영체 명을 뭘로 할 건지 중요하죠. 이름표 만드는 거잖아요. 이름표. 근데 한번 이름 만들어지면은 계속 가야잖아요. 근데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대충 해 이렇게 하면은 대충 돼버리는 거예요. 사업도 대충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구경체를 5분 이상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주제입니다. 사업 주제는 저기 1번, 2번, 3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 2, 3번은 우리가 아이디어가 3가지, 4가지,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가 아이디어가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고 편하고 빨리 우리 구성원들끼리 합의가 빨리 되고 바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뭘까? 라는 것이 1번이 되겠죠. 그리고 2번, 3번은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던 사업 아이템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그거하고 유사한 또 연관성 있는 뭐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페이지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저 사업 주제를 좀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게 페이지 4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3페이지를 보시면은 앞서 제가 172개의 경영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경영체에 그룹 경영체 이름, 그 다음에 사업 주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해가지고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경영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우리 조직은 몇 명이서 어떻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참여 동기는 뭐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사업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 주제에 대해서 아까 3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3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실현 가능성이 이런 겁니다.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아이템들이 또 아이디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에 맞는 것을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답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공간이 있을까? 필요할까? 아니 자본도 있어야 할까? 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영체 활동 중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5명이었으면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사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혼자 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근데 5분 이상이 하시면은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걸 4명, 5분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림 일자리 발전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지원받고 싶을까? 10가지 외에 추가로 더 있으면은 여기다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하셔가지고 경영체들이 여러 개 많아요. 그리고 꼭 저 10가지가 아니고 11가지 나올 수도 있고 12가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고 아이디어 아무리 좋아도 사람하고 서로 이게 안 맞으면 일이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참여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익산 시내에 거주하는 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익산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지원 사업이지 타 시군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5분에 한해서는 익산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근데 아니 난 더 있어요. 우리 구성원들이 좀 더 있어. 타 지역에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5분 이상이 넘으시면 뭐 10분도 할 수 있고 20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구성원에는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도 되고요. 개인 사업자도 되고요. 직업이 없는 분도 되고요. 여성, 남성 관계없고요. 모임 관계없고요. 청소년 중에서도 미성년 있죠. 미성년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특히 여기 대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끼리 교행체를 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뽑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은 취업을 나가야 하잖아요. 취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잘 하다가 한두 명이 빠져나가면 이게 교행체들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쪽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이다 해서 하나 지원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직업에 관계없고 남녀노소 관계없고 그 다음에 뭐 사업자 있네 없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뭐 사업자 5분이 난 하고 싶어. 왜? 사업자 하신 분들은 자기 사업이지 이쪽의 사업은 별개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신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5분이 이상이 하시는데 첫 번째가 리더예요. 리더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입니다. 그 리더만 혼자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리더는 전체를 끌고 가는 입장이고 나머지 참여 구성원들은 각기 역할 분담을 좀 해서 리더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잘 하시면은 훌륭한 모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이 비고란에 보시면은 책에도 나와 있는데 5번, 6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6번은 5번에 부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부가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자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고 우리는 인원이 4명, 5명 이렇게 했는데 익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나는 우리 부부끼리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늦는 경우에요. 그래서 늦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 합격해서 면접 볼 때 우리는 우리 부부가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표시는 해주셔야 심사위원들도 편하죠. 2번 얘기 안 물어보고. 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10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지금 돌아갔는데요. 10분 저한테 남았어요. 7시 40분에 제가 끝낼 거거든요. 10분 남았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10분 안에 해주시면은 10분 동안 하실 거고, 해드릴 거고, 만약에 질문이 많이 없으시면은 더 일찍 끝날 수 있겠죠? 네. 뒤에 이렇게 제가 그 책자에 보시면은 이게 다 사업 방식, 그 다음에 지원사, 신청 관련된 거, 한림 자원 관련된 거, 기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복사지에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그룹여행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네. 한 중간 정도 있을 거예요. 혹시 다 펴보셨어요?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좀 편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탔습니다. 네. 이 그룹여행체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앞서 172개 그 교행체가 있어가지고 그 1, 2, 3 주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산림자원이라는 게 전혀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이거 보면은 금방 그래 맞아 그것도 산림자원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한 장짜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8개의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룹핑이라는 게 카테고리겠죠. 그 그룹이라는 게 목재 가공 그룹. 그 목재 가공 그룹에는 뭐 한지도 있고 목재 가공품도 있고 생활 소품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림복지 그룹에는 숙체험, 그 다음에 치유, 숲길 등산, 레포츠, 나무병원 아시죠? 네. 나무병원 아시죠? 네. 요즘 앞으로 이제 뜨잖아요. 나무병원이. 이게 나무병원, 그 다음에 산림휴양, 이게 지금 산림복지잖아요. 그 다음에 산림경영, 이게 흔히 이제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임업 후계자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목재 생산하고, 임산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하고, 여기도 이제 숲가꾸기가 산림에 있는 저기 높은 산만 숲가꾸기가 되는 게 아니라 도시숲이거든요. 도시에, 저희는 익산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도농복합이면 도시 쪽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숲가꾸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산림자원으로. 그러면 우리 정원 만들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산림 나와 있죠. 정원, 분재, 수석, 산림 텃밭, 스마트팜. 도시에서도 스마트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꽃 가꾸기, 그 다음에 도시 숲길 만들기, 그 다음에 석재 그룹은 특화하겠지 않습니까? 석재 가공하는 거, 그 다음에 기념품 만드는 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식품, 산림자원을 가지고 술도 만들 수 있고, 약초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야생화, 차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뜨는 이제 고령 친화식품이라고 요즘 뜨잖아요. 고령 친화식품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밀키트, 간편식도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원료를 산림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산림응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산림에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다른 산업하고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융합을 하면은 우두번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인두기로 나무 지져가지고 예술 그림 그리고 하는 글씨 쓰고 하는 그게 우두번영이거든요. 요즘 또 그게 뜨잖아요. 근데 그건 나무는 산림자원이지만 그림은 예술이잖아요. 합쳐진 거죠. 융합이죠. 이게 산림자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파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IT, 뭐 드론도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해당이 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응용은 목수님들이 하시는 이제 목조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의한 게 융합 서비스인데, 이건 이제 산림자원, 숲 또는 산림에 관련된 교육 지원 서비스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교육 사업도 가능하거든요. 지금처럼 우리 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 과정도 실은 산림에 관련된 교육 서비스잖아요. 이것을 경영체로 만들어서 사업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은 융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6차 산업, 농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을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그것을 상품화하는 서비스, 관광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식당, 산나물이나 산약초나 가지고 음식을 해서 식당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체험장,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산에서 가족들과 체험할 수 있는 야영장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게 이제 숲에서 예술가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연극도 할 수 있고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형태를 제가 나열해놓은 거고요. 여기에 빠진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72개의 계획체들이 1번부터 3번까지 사업 주제를 했으니까 벌써 한 400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400 몇 가지를 참고해서 나는 우리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또 뭘 했으면 좋겠다 고민을 좀 더 적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여기 아카데미 과정 하신 분들도 분야가 다 다를 거예요. 관심 분야, 또 하고 싶은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실은 내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 하시다 보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 오셔요.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나도 금전적으로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다가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많으신데 좀 더 활동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냥 있으신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저기 도심 지역 말고 외곽 지역에 보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넓은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그런 공원을 보면 이렇게 뭐 버섯대회라든지 뭐 이런 걸 체험학습장처럼 할 수 있도록 예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활용해서 해도 되는구나. 다 가능하고요. 다만 앞서 아까 저 산림 자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 텃밭이라는 것은 산도 될 수 있고 밭도 될 수 있고 논도 될 수 있거든요. 공원인데 산을 끼고 있는 근데 공원. 그게 개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시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공공기관은 네. 처음부터 우리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이거 임대해 주세요. 절대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사유지 있잖아요. 사유지에서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과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좀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 또는 도, 예를 들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주세요. 근데 실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MOU라고 아까 국가기관도 한데 그 사례거든요. 근데 하시면서 작은 거라도 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나오셔가지고 그걸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게끔 해줘야지 그들이 움직이시겠어요? 절대 안 움직이죠. 예. 그러면 그 시에 여기 입산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내 토지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토지가 있어야 하냐 이제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토지가 있으면 더 좋겠죠. 의사결정이 빠르니까. 그죠? 그 토지에서 뭔가 행위를 해가서 뭐 농산물 그 원물이 나오든 그 원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든 가장 좋죠. 근데 없어요. 땅이 없어.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계획체가 그래 우리 이거 한 5년만 좀 빌려줘. 또 몇 년만 빌려줘. 이렇게 해보게. 그리고 나서 하나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까 여쭤보는 거. 그러면 제 소유에 산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네. 그게 익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으면 뭐 가까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요. 지역이 네. 다르면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까 목공 얘기했잖아요. 그 우두번이 아니 나무가 입산에 24%밖에 없는데 나무 언제 그걸 돼가지고 그걸 어디 우리가 목공예품을 만들어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건 예외가 되겠지만 통상 자원에 산림 자원이라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50%는 우리 지역에 나오는 걸 보고 나머지 50%는 지역 외 것을 해도 돼요. 근데
뭐 그건 어떻게 따집니까? 51%예요, 50%예요, 49%를 못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외국산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안 돼요. 그건. 이거 우리 지원사람이 외국거 가지고 뭐 농산물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우리 지역에서 다 안 나오더라도 옆에 지역 또는 타도에서 나오는 원물 있잖아요. 원물 사다가 하도 돼요. 하지만은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거 50%가 좀 넘어요. 왜냐면 로컬푸드가 지역계 50%가 넘어야 하잖아요. 그죠? 지역구 50% 넘어야 로컬푸드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같이 맞춰줘야 할 거예요. 네. 지원 대상 지역이 네? 지원 대상 지역이요. 올해는 지금 익산이 되는데 내년에도 되는지 그 다음에도 되는지 익산 지역. 익산 지역이요? 그럼 지역에 대해서 문의가 나왔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매이저가 익산이잖아요. 그러면 익산 지역에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경영체가 그 경영체가 이렇게 보시면 모집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기 모집이 지금 6월달이고요. 6월달에 뭐 5개가 될지 7개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신청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 5개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추가 모집이 있을 거예요. 추가 모집할 때 다시 끌고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 13개 지역의 예산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은 뭐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안 하더라도 그 예산을 뺏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3년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달이나 3월달에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2년 동안 지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받으면 2년 6개월만 받는 거고. 그리고 뭐 내후년에 받는다면 1년만 받는 거고. 저 금액이 아니라 저 프로그램을 빨라지는 거죠. 늦게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은 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2024년 이후는 이 대상 지원되는 지역이 안 된다는 됩니다. 2020 올해 이게 2022년이잖아요. 내년이잖아요. 내후년에도 돼요. 되는데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2년 후에 그게 이제 발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지역에 있는 5개, 6개, 뭐 7개, 8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육성하고 막 가기도 바쁜데 또 새로 발굴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도움도 많이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해요.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지원을 받죠. 결과적으로는 25년도에 신규로 다시 모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년, 3년, 4년 끝나고 나서 3년 지원이 끝나시면 5년에는 신규로 다시 채용이 그렇지는 않고요. 3년 안에 초기 1차년도, 2차년도까지는 발굴을 하지만은 4차년도는 저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계획체가 3년 지원 받았잖아요. 3년 또는 2년 반 지원 받았으면은 그들이 성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평가는 뭘로 받아요? 성과로 받잖아요. 거기 일자리도 만들어졌고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 실체도 있고. 그러면은 4년, 5년 추가 2년을 지원을 해줘요. 그 계획체에 대해서 2년 추가 지원해주고 또 그룹 매니저가 능력이 안 돼.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3년까지만 하고 4년, 5년 차는 안 해요. 못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고요. 그래서 경영체가 잘 되면은 그룹 매니저도 같이 가는 거고, 그룹 매니저가 열심히 하면은 경영체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같이 호흡이 잘 돼야겠죠. 그러면 익산에 지금 우리 전문의님이 그룹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되고 다음 해 또 2025년 이후로 다른 매니저가 이 지역에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통상 아마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앞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5년입니다. 5년 주기거든요. 그래서 5년 기획을 해서 그게 잘 되면 또 다시 5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이
좀 더 지금 5년 차잖아요. 5년 차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으로 또 뭔가 계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5년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또 5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잘 지원을 해주지만 또 다른 기관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면은 저는 사업하시는데 또 창업하시는데 그렇게 부담 안 가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책이 좀 여러 권 좀 남아 있는데요. 한 번에 다 드릴 수 없어가지고 먼저 필요하신 분들이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좀 이따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제가 드릴 테니까 이사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그 정보를 주신 그 구루 매니저님한테 다시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사항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 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냐면 완주에 가면 무궁화 공원이라고